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자, 오늘 6월 17일에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엄청난 대책을 하나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나 경북권에서는 큰 영향은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니까 오늘 발표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떠한 방향으로 지속될지 어떠한 점들이 더 파생 효과로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보도된 자료거든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살리기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대표적인 현상이 저금리라는 거였어요.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결국 주택에 있어서 아파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리고 이 금리가 여전히 낮은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 이런 예상이 쉽게 가능했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정신이 없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가니까 부동산 정책도 이번에 세게 하나 터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작년 12월 16일 대책 이후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가 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안산이나 군포 등 비규제 지역에서 과열 양상이 지속되었고 수원이나 용인 등은 올해 초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역시나 비규제 지역 쪽으로 해서 안산, 오산, 인천 등은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작년 말을 기점으로 그리고 올해 1월 쯤을 기점으로 한창 이슈가 되었던 표현이 바로 풍선 효과라는 거였거든요. 규제 지역들이 있고 그 지역들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규제가 없는 지역 쪽으로 사람들,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몰렸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풍선 효과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수원, 용인, 안산, 오산, 인천 등이 대표적인 풍선 효과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측면이 있었던 거였고요. 자,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뜨겁죠. 지난 5년 동안 엄청나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특히 주택 쪽으로 미분양도 엄청나게 많았었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강했었는데 최근에 방사강 가속기가 오창읍에 확정이 되었거든요. 경북 쪽에서는 포항이 유치 경쟁을 했었는데 결국 청주로 되었었어요. 자, 그래서 기존에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 그리고 확실한 호재가 발표되면서 정말로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도 이제 어떠한 규제가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대전 역시 광역시급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세종은 많이 올랐는데 이쪽 지역은 많이 안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경향이 강했어서 1년, 2년 사이에 엄청난 상승을 하였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규제가 들어가야겠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법인 거래 및 갭 투자 등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자, 개인에 대한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대출이 잘 나오는 개인 사업자라든지 법인 사업자를 통해서 투자를 지속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세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이나 청주 등에 역시나 많이 들어왔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대출이 안 되니까 사업자를 하는 대신에 갭 투자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았다라는 거였고요.
자, 현재 사항은 이러한 것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최저 수준의 금리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유동성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억제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나온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냐, 중요한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1번, 수도권, 대전, 청주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 선정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규제 강화,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다. 자, 요 세 가지 부분이 가장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요 위의 내용보다는 표를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거든요. 자, 기존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선된 것들이 있어요. 원래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경기에서는 몇몇 지역들이 이에 속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몇몇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됐어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투자를 절대로 하지 말라. 자, 이러한 측면이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인천 역시 전 지역, 강화와 옹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역시나 대출이 안 나온다는 점. 그리고 또 새롭게 대전과 청주 등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나서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투기가 너무 심했다라고 하면 투기 과열 지구가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살펴보니 인천의 경우에는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너무나도 많이 가격 상승을 하였다 보니까 투기 과열 지구로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의 경우에는 역시나 세력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투기 과열 지구까지 지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좀 더 과정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낼 때는 증빙 자료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수증 같은 거는 우리가 증빙 자료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에는 예금 잔액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역시나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을 거래할 때는 원래는 9억 원 초과를 거래할 때만 증빙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이제는 거래 가액과는 무관하게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개선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구, 경북에 살고 있으니까 대구에 맞춰서 좀 살펴보자면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을 강화하였어요. 자,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대구 내에서 수성구가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거든요. 그럼 수성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사고 나서 등기를 하고 나면 1년 내에 꼭 전입을 했어야 됐고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2년 내에 전입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게 어떠한 가격이든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6개월 내에 전입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투자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거주로 들어가야 된다. 이를 증빙하여라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2020년 7월 1일 당장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무주택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1주택자는 어떻게 되느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원칙적으로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 어떠한 경우에 됐었냐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수성구에 또 주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1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고 그 다음에 전입을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을 해라 라고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 6개월 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역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정부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보통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전입 의무는 이제까지 부과되지 않고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3개월 내에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생긴다. 만약에 위반하면 대출금은 회수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역시 다음 달인 2000년 7월 1일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규제 지역 쪽으로는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갭투자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기존에는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은 이후에 9억이 넘는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었었거든요. 이게 개선되어서요. 9억 초과 주택뿐만 아니라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예를 들어서 수성구가 있죠. 3억 초과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너가 수성구에 3억 초과하는 주택이 있으면 앞으로 전세 대출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였고요. 만약에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이후에 3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 자, 이게 더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시에는 전세 대출이 좀 제한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라고 했었죠. 만약에 수성구에 너가 3억 초과하는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전세 대출은 불가능하다. 또는 전세 대출이 있을 때는 수성구에 3억 넘는 아파트는 못 산다. 자,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적용 시기 같은 경우에는 허그나 주택금융기관 이런 곳에서 내규 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도 최근에 말이 많죠.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해서 다 하고 나서 개별당 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돈을 걷겠다. 그 돈으로는 다른 지자체에다가 조금 기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골자가 있는 건데, 본격적으로 징수될 거라고 또 언급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니까 강남, 강북, 수도권 정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 대구에 재건축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까지는 사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니까 사실상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사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원래는 규제 지역, 자, 예를 들어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 대출이 제한되었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담보대출이 불가능해졌어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개인에 대한 대출을 계속 줄이니까 대출이 잘 나온 곳이 또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니,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최대 LTV 80%까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또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전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규제 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사업자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저도 조금 예상하기를 광역시급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많이 투자하는 지역 쪽으로 개인 사업자 정도만 대출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제한하겠다,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역시 2000년 7월 1일 당장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걸로는 이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을 활용했었는데 이를 또 없애겠다라는 것들이 하나 나왔고요. 자, 그래서 법인 대출도 안 나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할 때도 추가 세율을 인상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법인 세율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밑일 때 10%가 부과가 되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이 주택을 처분했을 때 내는 양도세와 세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법인에도 법인세 플러스 추가세율 10%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를 더 추가하여서 20%까지 받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법인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6개월 줄 테니까 빨리 팔아라 라고 하는 측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낼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설립 요건,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함부로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또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내년 말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밖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올린 자료를 살펴보면 향후 추진 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시점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카페를 통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발표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현상이 진행될까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대출 전면 제한, 요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먼저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되었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먼저 흐름을 조금 살펴보자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남아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열심히 안 산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조금 뒤처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런 부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투자자는. 그래서 계속 방법을 강구하겠죠. 부동산에 있어서 최고봉이 어디였죠? 서울이었죠. 자, 서울에 투자를 계속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 쪽으로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경기도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경기도가 또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대전이라든지 인천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데, 사실 이 풍선 효과라는 게 계속 널리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대전, 인천, 경기도 전 지역, 서울 전 지역이 대출 규제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안 하진 않을 거니까 또 새로운 지역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특히나 광역시급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또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은 상승을 하였다 보니까 너무 또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조금 주목되지 않은 지역들 위주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릴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대출이 전면 제한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는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개인 사업자 대출이 안 되고 법인 사업자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다시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 가장 대출이 많이 나오는 쪽이 어디냐면 다시 개인 투자자, 비규제 지역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릴 것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목이랑 비슷한 대목이었는데 어찌됐든 비규제 지역은 70%까지는 대출이 또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역시나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하였었고요. 자, 그리고 종목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비주택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자, 이러한 측면들도 있었어요. 지금 한창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주택 부분이거든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뜨겁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규제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같은 대출 규제가 심하게 걸려버리면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또 확대될 수가 있냐면 땅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상가,
이런 쪽으로 조금 쏠릴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또 아니겠지만 향후 1년, 2년 내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결국 방향을 우리가 계속 중시를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를, 부동산을 투자의 종목으로 보지 말라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예상을 좀 해보자면, 투자자들의 수요가 현재는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 이렇게 많이 쏠렸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개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비규제 지역 쪽에 대출 규제가 또 한 번 심화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비규제 지역은 아무 지역이나 되는 게 아니겠죠.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사람들이 광역시급 이상 그리고 비규제 지역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역시나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또 한 번 생길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개인 대출 제한 역시나 추가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바라봐지고요. 결국은 실소유할 주택만 보유해라 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라고 한다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시에는 현재 수성구처럼 전부 다 LTV 비율이 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바라야 되는 점은 너무나도 이 투자하려는 세력들이 몰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지 실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월 17일 부동산 정책 관련하여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게 되었고요. 지금 당장에 어떤 정책이 나왔는가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근거 없는 두려움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실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상 랑랑 부동산 재테크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